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77명이 나와서 역대 최다치를 또 넘어섰습니다. 광주는 남구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련 확진자가 23명이 나오는 등 어제 하루 829명이 확진돼 처음으로 하루 800명대 신규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광양의 한 체육시설과 순천의 술집과 관련된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등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서 확진자 648명이 발생해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광주 전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이후 나흘째 1,000명대입니다. 광주시가 장애인과 임산부, 12세 미만 아동 등 코로나19 취약 계층에 자가 진단 키트를 보급합니다. 광주시는 임산부 7,000명과 장애인 2만 7,000명, 12세 미만 아동 14만 9천 명 등에게 재난 관련 예산 90억 원을 투입해서 25인용 자가 진단 키트를 한 상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고령층은 PCR 검사 대상인 만큼 자가 진단 키트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자가 16개 시군 45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동네 병의원을 통해서 진찰부터 진단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그리고 재택치료까지 가능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25일째입니다. 대형 잔해가 떨어지면서 일시 중단됐던 수색 구조는 어제 오후에 재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오늘 수색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시작된 수색과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매몰자가 있는 붕괴된 건물 26층과 27층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진 26층과 27층의 2호 라인과 건물 서측 옹벽의 잔해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조 인력 184명과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본부는 인명구조견 4마리가 붕괴된 건물 22층에서 30층 사이를 오가며 집중 탐색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26톤 무게의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지면서 32시간 동안 수색 구조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중수본은 위험 요인이 남아있지만 실종자들을 빨리 구조하는 게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수색 구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균열이 발견됐던 24층 천장 부위에 실시각 관측기를 설치하고 지지대도 추가로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추락과 붕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탈출 전파 장비 등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처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는 악조건을 뚫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수사보다 구조가 급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구조에 동원된 피의자들을 지난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또 미뤄졌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변호인단이 조사자 입회를 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활동으로 늦어지는 현장 감식에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들 간의 엇갈리는 진술도 수사의 장애물입니다. 붕괴 원인으로 꼽히는 하부층 지지대 철거와 관련해 협력업체는 현산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산 측은 협력업체가 알아서 진행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고 시공 방법 변경을 두고선 현산과 감리가 구조 검토 여부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장이 수사본부장을 직접 맡고 89명의 수사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경찰. 하지만 경찰은 수사 진척이 느려 다음 주 브리핑은 건너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밤낮도 명절도 없이 위험을 무릅쓴 구조 현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명절이라는 부분을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저 위에 계신 분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경찰은 연휴가 끝나고 관계자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하순쯤엔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일 광주 무등산 등산에 이어서 어제는 신안군 앞해도를 방문하는 등 광주와 전남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신안과 진도 등 섬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설을 세고 첫 행보로 전남 섬 지역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농어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보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공사 중인 울릉도 공항과 달리 착공조차 못한 흑산공항에 대해서는 추진에 강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울릉공항만 추진되고 흑산공항이 추진되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 관광에 있어서의 흑산도의 경쟁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꼭 이게 추진되어야 된다. 한섬마을 주민은 최근 염전 등에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1메가 미만은 지자체 단체장이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소규모로 쪼개서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또 REC 가중치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쪼개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한 국토처의 서남단인 가구도 섬 주민을 위해 식수 확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동행 중인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서남 해안에 잇따라 들어서는 해상 풍력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왜 이익은 기업이 해먹고 여러분들은 피해만 보고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어장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것도 환경 영향평가도 없이 간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표 일행은 이어 진도 쉬미항과 완도 화흥포항 등을 방문해 섬 지역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남의 섬 구석구석까지 접촉면을 넓히면서 호남에서의 20% 득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오늘 절기상 입춘이지만 봄을 즐기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곳곳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현재 충청과 전북, 전남 서해안, 광주를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날린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다시 내리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은 광주 전남 지역에 1에서 5cm, 전남 북서부 지역에 많은 곳은 7cm가 넘게 쌓이겠고요. 동부 남해안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특히 모레까지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가 5도, 화순 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의 낮 최고 기온 4도, 여수 6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도, 해남과 진도 5도로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4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밤부터 높아지겠는데요.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지방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8% 증가한 2,132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직렬별 모집 인원은 행정직이 843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직과 사회복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도 사회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203명과 저소득층 52명을 별도 전형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포시 등 5개 시군과 협력해서 전기 이동수단과 건설 자재 등 7개 기업을 유치해 476억 원 규모의 서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가 마무리되면 목포와 영암 등의 138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210개 기업과 6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수 계도 해안에서 해양 보호 생물인 토종 고래, 상괭이와 수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민간 해양 구조대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여수 계도 월악마을 해안에서 몸길이 175cm, 60kg인 상괭이 사체 한 구가 천연 기념물 수달과 함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여수 지역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모두 5구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한국은행 사거리와 주월 교차로 등 2곳에 좌회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관리를 위해서 이같이 정하고 해당 구간은 다른 교차로나 사거리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사거리와 주월 교차로의 시간당 직진 차량이 각각 718대, 1,760여 대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동구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광주 동구는 생활안전보험을 만들어서 화재와 산사태, 건물 붕괴 등 재난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등 생활안전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